저는 운영자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바쁘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들어가서 대충 답변할 거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는 시간은 3시쯤 잡니다. 그 전까지 계속 책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보다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강의하고 난 외적인 시간은 다 책 봅니다. 그래서 책 보는 이유, 물론 개론책일 수도 있고 다른 책일 수도 있습니다만 책을 보는 이유는 제가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뿌리려고요. 제가 책 보고 노력하고 시사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제 강의가 살아있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결과나 제 결과가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닌가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합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시간 오늘인가요? 오늘 제가 글을 올렸는가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개론 강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제 공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뭘 느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무슨 분석? 합격,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술적 분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지나온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고 올해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과 제 공부 방식은 다른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오는 대학원 논문들을 보는 거는 최근의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추이는 우리 시험의 추이와 똑같아요. 어차피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그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근의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느끼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형태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앉아있는다고 성적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부할 건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부하셔야죠. 소득 탄력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뭐 있습니까? 딱 2개밖에 없어요. 정의, 플러스 의미, 마이너스 의미 끝난 거예요. 불편한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런데 소득 탄력도에 대해서 더 본다는 것은 불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교차 탄력도는 딱 2가지. 정의, 특히 X제, Y제라는 것. X제 가격이고 Y제 수요량이라는 것.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걸로서 공부는 끝난 겁니다. 불필요한 거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수요 법칙이 뭐던가요? 수요 함수가 뭐죠? 시험에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과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어요. 저는 알아야죠. 저를 강의하니까 그런 용어도 쓰고 하니까 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독립변수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요 법칙이나 수요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불필요한 것들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딱딱 봐야죠. 자, 이제 필요한 것만 딱딱 공부합시다. 모든 탄력도는 딱 한 가지.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 수치가 너무 항상 그 뒤에는 뭘 하자고요? 배자를 갖다 붙이자고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문제만 확인해 보세요. 키워드를 찾으세요. 키워드가 뭐죠? 소득 탄력도. 늘 말했습니다. 40문제 지문에서 탄력성 관련 용어들이 너무 무조건 그걸 체크해서 그게 키워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득 탄력도. 자, 옆에 보기 5개 옆에 여백이 많죠? 자, 거기다가 씁니다. 소득 탄력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라고요? 0.4라고요. 자, 지금 제가 다니면서 확인할 겁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교차 탄력도가 나오면 교차 탄력도 일단 쓰세요, 이렇게. 가격 탄력도는 가격 탄력도 일단 쓰세요. 무조건 일단. 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 다음, 계산 문제를 푸는 방법. 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자료 자기 자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 다른 걸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정보 찾아봅시다. 또 어떤 정보 있습니까? 연봉이 20%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죠? 어디에 쓸까요? 예. 20%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했다고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아니, 자, 무조건 증가 감소하면 안 되고,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탄력도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탄력도가 0.4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자, 방금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 탄력도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수요량이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등제와 열등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20%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탄력도가 지금 0.4입니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플러스 값이죠. 그럼 증가한다고요. 얼마나 증가해야 됩니까? 0.4배. 20%에 0.4배. 그럼 몇 프로? 8%.